휴가철을 앞두고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빠른 시일 안에 기내식 없이 비행하는 이른바 이 노밀 운항은 막아보겠다고 밝혔는데 말처럼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거기다 기내식 협력업체 선정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의 석연찮은 정황과 갑질 의혹까지 기내식 대란은 단순한 서비스 문제를 넘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자체 리스크로 커지는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내식 대란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나 변을 좀 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네. 제가 맛있게 먹었던 비빔밥과 기내식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네. 외국의 계열사가 만들었다는 데서 더 충격을 받았고요. 네. 사실 기내식이라는 게 이제 단거리 국제선의 경우에는 1회가 적용이 되지만 10시간 이상 중장거리 미주나 유럽 노선은 2번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근데 노밀 상태로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컵라면, 일회용 컵라면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만을 제공을 했다. 이것도 다소 충격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게 사실은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승객들이 불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사흘 늦게 어제였죠.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수천 사장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과는 했는데 이게 정말 사과 맞나? 네. 왜냐하면 기내식 대란의 탓을 납품업체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기내식 포장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혼선이 발생한 거다라는 요지예요.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이제 대표가 사흘씩이나 늦게 그것도 이제 사장 명의로 된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탐탁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업체에서는 2, 3일 이내 분명히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는 이제 노밀 사태를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첫날은 30여 건이 넘었어요. 노밀 상태가 네. 36건.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26건. 어제도 오후 5시 기준 25건이 노밀 상태로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이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이처럼 이제 해외 이제 기내식을 이제 굉장히 큰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업체가 3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게 보면 네. 굉장히 이런 혼선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아시아나의 고객 불만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게 이제 기내식을 받지 못한 승객들에게 네. 공항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30에서 $50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좀 황당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승객들이 이제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7월이어서 예. 사실 이 7월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두세 달, 서너 달 이전에 이미 예약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다른 데 옮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게 됐는데 가기 전날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해요. 자, 내일 미주 노선은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국제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식사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10,000원 상당의 식사 바우처. 네. 거기다가 $30에서 $50 사이 면세품 쿠폰. 이건 좌석 등급에 따라서 조금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한 6만 원 남짓으로 이걸 퉁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네. 근데 특히나 이 식사 바우처의 경우에는 받게 되면 이게 공항 내 어떤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정작 내려서 식사 바우처를 사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음식점은 이미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음식 문을 닫은 상태라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제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면세품 쿠폰 바우처를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내에서는 음식 먹을 시간도 이제 빠지다 보니 시간이 많죠. 당연히 이걸 활용해서 기내 면세품을 사다 보니 이런 이제 승무원들의 경우는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난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네.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이제 손님들의 서비스 불만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냈던 이 쿠폰, 면세점 쿠폰 때문에 기내는 더 북적북적 된다는 거예요. 면세품을 지급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안전은 뒷전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당장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게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15년간 잘해왔던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투자해라. 지주회사에 투자하면 재계약 연장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 네. 실제로 옮겨버렸고요. 예.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이번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박상구 회장의 비리를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휴가철이 겹쳐서 점점점 성수기거든요. 비행기의 어떤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점이다 보니까 지금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거 연쇄 차질이 있어서 이게 취소해야 되나 아니면 변경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 출발은 고객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더기로 약속도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 집단 소송에 이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 기장 출신인 이 세한대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네. 또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아시아나항공 기장 출신이시니까 여쭤볼게요. 과거 이제 현직에 계실 때요. 이런 식의 기내식이 지급되지 않는 대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대란은 사실 경험은 없었고 사실 좀 처음인 것 같고요. 뭐 소소한 소란 정도는 뭐 있었죠. 이제 과거 뭐 종교적 채식주의자에게 고기 들어가는 음식이 뭐 들어갔기 때문에 아, 뭐 네, 거시기 네. 항의를 했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송 과정에서 보안 장치가 풀려가지고 기내식을 탑재 못하고 뭐 전량 폐기했다든지 하는 뭐 이런 사소한 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 기내식 납품기를 못 맞췄다. 이거는 일단 뭐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일단 제 시간에 떠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공항 근처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조달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건가 봐요. 예, 기내식 원칙에는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원칙이 청결과 보안입니다. 기내식 제조 시설은 사실 그 수술실 수준의 그 청결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음식이 뭐 상하거나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뭐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안 문제입니다. 기내식 제조업체는 사실 보안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내에 들어가는 물품이다 보니까 보안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제조 업체 자체가 또 면세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간의 감독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공항 주변의 제과점이나 뭐 공항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 배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위생 측면에서 까다롭다고 한다면 선정 기준 자체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겠어요. 기준 자체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내식을 제조할 때 하고자 하는 그런 제조업자는 이미 만들 때부터 이러한 기준들을 맞춰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인천 쪽에서 불이 난 그런 시설도 있지만 그 시설도 이런 시설들을 규정을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자기네가 납품하는 우리 용량이라 그랬죠. 제조업체의 그 캐패시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루에 뭐 3만, 4만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맞는 그런 규모의 그런 공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음식을 조달할 수도 없는 게 이게 항공법상 규정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아나 측은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 업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공급업체가 언제까지 기내식을 조달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좀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자체 LSG를 매각하기 전에 기내식 사업을 하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이제 게이트 코메 코리아가 기내와 같이 이제 기내식 사업을 하려다가 이제 화재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LSG와 계약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다시 찾아가지고 이런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조 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제조 용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사실 계약한 것 자체가 약간 좀 사건을 안이하게 좀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간에는 피로라든지 뭐 근로자의 문제를 어떻게든 넘어가지만 장기간으로 거쳐갈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포장하는 회사처럼
예상치 못한 거에서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걸 예상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리한 판단이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대란이 어쨌든 불거지고 나서 뭐 지금 얘기로는 3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죠.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시아나항공은 뭐 큰 회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관리 능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짧게 해결될 건 아니고요. 다시 과거에 계약했던 LSG나 이런 쪽에 다시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 항공에서는 어쨌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무슨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도 좀 더 피해 더 발생이 되기 전에 회사의 자존심을 좀 꺾고서라도 좀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한대 네.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 거다 보니까 뭐 3일 안에 정상화한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자칫 서두르다가 이게 먹을거리인데 위생 같은 거에 혹시 또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런 인터뷰를 우려도 듣고 돼요. 보니까 네. 정말 보안 수준의 클린음 수준의 이제 환경이에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네. 7월, 8월 식중독균이 가장 왕성하게 이제 생성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 3일 내에 이제 황급하게 서두르라고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지 않거나 운반 과정의 냉동 설비가 잘못됐거나 지금도 사실은 일부 직원들이 약간 부패된 음식이 올라오고 있다. 너무 급속하게 찾느라고 누군가 지금 이제 아시아나 측 입장에서는 기내식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 오히려 되려 이런 거를 이제 빨리 이제 급하게 이제 입막음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이제 부패된 음식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제 이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보안이나 이제 위생시설만큼은 이제 꼭 따져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좀 이 부분 기내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안전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애초에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하루에 3,000개 분량밖에 공급을 못하는 업체를 그 공급업체 협력사, 공급업체죠.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물론 아무리 단기간 3개월이라고 해도 말이죠. 보름이었어요. 보름 동안의 시간을 준 겁니다. 보름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루프트한자 계열의 LSG로부터 15년간 잘 공급을 받아왔는데 네. 이제 이제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좀 해라. 그러면 계약 연장해주겠다. 이걸 또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죠. 중국의 업체 하이난그룹 계열의 이제 이 GK 경우에는 오히려 1,600억 투자하고도 하겠다라고 손을 드니 30년간 이제 이 계약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장기 계약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새로 이제 공급해야 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불이 나니까 정말로 지난 3월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임시 방편으로 누군가 이제 이 사이에 공급을 메꿔줄 3개월간을 메꿔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한테 이제 하루에 300인분 기내식을 만들던 회사한테 거의 성수기에는 3만 인분, 그러니까 뭐 10배 가까운 물량을 만들어내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라라고 보름 동안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숨진 하청업체, 이게 이제 한 곳에서 공급을 못하고 여러 곳에 도움을 받다 보니 하청업체의 뭐 사장은 직접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물량 맞추느라고 28시간 울면서 일했다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사실은 뭐 이 빠른 정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네. 갑질에 대해서도 공정의 제소가 된 만큼 이 부분도 투명하게 가려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호하나식 이름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이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위치에서 행하는 갑질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루프트한자 계열은 독일계거든요. 그렇죠. 독일계 항공사에다 갑질한 거예요. 우리 그냥 평상시 하청업체 하듯. 네. 야, 너 우리 모회사에다가 1,600억 원 회사채 사주면 재계약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연장 안 돼? 이게
아시아나항공에 투자라는 것도 아니고 모회사에 투자하라. 근데 그 모회사는 박상구 회장이 지금 굉장히 경영권 방어부터 시작을 해서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라 그러니 이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공정위 제소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껄끄러워지니까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비중이 아시아나항공이 6 그리고 하이난 그룹이 4, 6대 4 정도의 비율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제 굉장히 중소업체한테 열악한 중소업체한테 임시 방편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미 예고된 악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샤프트 앤코 코리아 얘기도 해보죠. 지금 어쨌든 뭐 대표가 압박을 받는 끝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계약 내용들이 나중에 불거진 건데 불공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내식을 30분 이상 공급 지연할 때에는 절반도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갑질 행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숨겨진 갑질이 조금씩 드러나서 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 서너 달 동안 대한항공에 너무 집중해 있었잖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양파 까듯 껍질 까듯 속속 갑질 의혹, 특히나 사주일가의 갑질 의혹이 드러났는데 여기도 지금 충격적입니다. 하청업체가 납품 시간을 30분만 지연돼도 전체 음식값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또 15분 지연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아예 주지 않는다. 라는 이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애꿎은 하청업체 이제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이런 이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갑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애초 기내식 공급 업체였던 그 루프트한자 계열의 LSG도 공정에 신고를 했고 지금 네. 샤프도 앵코 코리아 협력업체 관련 건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지금 뭐 당국의 입장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당국이 지금 개입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시아나항공을 고발을 하든가 네. 소비자가 이제 불편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소비자의 불편이 이어졌고 1시간 이상 지연된 이런 이제 항공기 연착륙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제소를 해야 누군가가 피해가 있었다라고 제소를 해야지만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LSG가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차례나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이제 사실 규명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이루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평론가께서 그 대한항공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뭐 이딴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경쟁 항공사여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 기내식 대란도 그렇지만 또 오너와 관련된 박상구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안 좋은 뉴스들이 또 쏟아지면서 사실 반사 이익은 이제 누리기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사태가 이제 불거졌을 당시에 제가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네. 비행기 예약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진짜 호황이에요. 다국 국적항공사, 저가항공사가 굉장히 수십 편의 항공편을 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은 정말 제주편의 경우에는 정말 예약 잡기가 어려워서 이 아시아나항공도 잘만 하면 이제 만년 2위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겠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정말 아시아나도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막 열린 느낌인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보면 알려진 게 기내식 이런 대란 와중에 인사 발령이 납니다. 네. 딸. 사내 이제 승진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임원 승진자 명단에는 이 사태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기내식 팀장이겠죠. 네. 팀장이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예.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그다음에 별다른 경력이 없던 박상구 회장의 딸은 계열사 상무입니다. 그렇죠. 직원도 아니라 일반 직원이 아닌 상무로 입사시킨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끓고 있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노조들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노조들도 이번 기내식 사태의 주범인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오너 일가의 갑질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지 어떤 결론이 날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